안녕하세요. 성재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사 성과급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교사는 1년에 한 번 성과급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성과급이 얼마가 나오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성과급이란 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인데 구체적 기간으로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새학기가 끝나는 2월 28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 차별이 있죠.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급을 받고 무조건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눕니다. 비율은 S30, A40, B30으로 나눠지고 만일 교사가 10명 있다고 치면 S등급 3명, A등급 4명, B등급 3명으로 차등 성과급을 받습니다. 자, 썸네일에서 밝혔듯이 저는 이번에 A등급을 받아서 384만 6,83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S등급은 얼마냐? 460만 4,820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B등급을 받으면 327만 8,330원을 받습니다. 자, S등급과 B등급의 성과급 차이가 132만 6,330원 차이죠. 그나마 이건 차등 지급률 50% 세팅이라 이 정도 차이고요. 만일 차등 지급률을 100%로 세팅한다. 그러면 S등급 530만 5,970원, A등급 378만 9,980원, B등급 265만 2,980원을 받습니다. S등급과 B등급이 정확히 2배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차등 지급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과급 차이를 두는 데 있어서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고요. 50에서 100% 중에서 그 학교의 장, 즉 교장 선생님이 정합니다. 보통 차등 지급률은 S등급과 B등급이 최소 차이가 나는 50%로 세팅을 하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학교는 차등 지급률 100%로 세팅을 한다라는 학교가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쓸 때 그 학교는 안 가려고요. 자, 이제 교사 성과급을 얼마 받는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성과급 등급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SAB 등급은 다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다면평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여러 방면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평가를 반영평가라고 하죠. 별 의미 없고요. 교직 성과급제에서 다면평가는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100%로 만든 게 다면평가입니다. 그럼 20% 정성평가는 뭐냐? 정성평가는 정성평가자가 동료 선생님들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평소 관찰한 걸로 하죠. 뭐 저 선생님은 일을 열심히 하신다. 또는 일을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본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럼 정성평가자는 누가 하냐? 주로 부장 선생님들이나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합니다. 보통 학교 규모에 따라 3명에서 7명 사이에서 뽑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학기 초에 회의를 통해서 누가 정성평가자를 할 건지 뽑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사가 11명 있다. 그럼 정성평가자는 본인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선생님들의 서열을 쭉 매깁니다. 이 10명 중에는 또 다른 정성평가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엑셀 파일에 1등 송재주 선생님 딱 치면 1등 점수 100점이 나옵니다. 2등에서 3등까지는 97점, 4등에서 6등까지는 94점, 뭐 그 다음 91점, 나머지 89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고 이게 지금 정확한 점수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등수에 따라 점수 차이가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나온 각 정성평가자의 점수를 평균해서 95점이 나왔다. 그럼 정성평가는 반영 비율이 20%니까 최종 100점 만점에 19점이 되겠죠. 뭐 저도 정성평가 2번 해봤는데 이런 평가 솔직히 투명하지가 않죠. 아무리 자기 기준으로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평소 친한 동료 교사 또는 나랑 싸운 교사 누가 눈에 들어올까요? 결국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보다 비율이 4배 더 높은 80%를 차지하는 정량평가는 뭐냐? 이건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정량화, 즉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정성평가지입니다. 학년 말에 모든 선생님에게 이걸 나눠주고 적으라고 하죠. 자, 이 항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먼저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 업무, 요 네 가지 레이어는 다 학교마다 같은데 그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세부 기준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주당 수업 시수 저는 12수시기 때문에 19점이 되겠네요. 19점. 자, 그 다음에 수업 공개 횟수. 전 뭐 2회밖에 안 했으니 3회 미만 3점. 자, 학습 곤란도 4교과 이상. 저는 4교과 이상을 하죠. 음악과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중학교 음악 해서 그래서 5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생활지도 곤란도. 저는 뭐 단위 학생부자 학생 기약을 안 하니까 그 외에 14점이 되겠고. 자, 동아리 활동 지도. 저는 2개 이상이니까 15점이 되겠네요. 자,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이걸 들고 찍고 있어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자, 전문성 개발, 연수, 의시, 실적. 저 아직까지 연수를 안 들었는데 아마 90시간 이상 들을 거예요. 그래서 5점. 자, 교과 연구의 활동 실적, 3점. 자, 업무 곤란도, 보직교사. 보직교사는 부장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사감도 아니고 부장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18점. 자, 외부 경시대회 학생 참여 입상, 뭐 대회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예 안 하면은 빵점이네요. 자, 이거는 좀 나중에 회의 시간에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자, 교내 경시대회 주관, 이거는 뭐 교내 중국어 대회, 뭐 합창제나 뭐 수학 경시대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말 골든벨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일단 저는 안 해서 3점이라 치고 이걸 뭐 0점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값이 얼마냐? 85점이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제 정량평가 점수는 최종 85점이 되겠네요. 그럼 반영 비율이 80%니까 이걸 적용하면 100점 만점에 67점이 되고요. 여기서 아까 정성평가 점수 19점을 더하면 제 다면평가 최종 점수는 86점이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비등급각이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성과급을 학교 풍토에 따라서 똑같이 분배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분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성과급 분배에 있어서 교육청 입장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학교로 공문까지 보내서 분배를 하다 걸리면 그 당사자들은 징계를 하고 1년 동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문까지 보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급 분배하다 걸리면 너네 내년에 성과급 못 받아 라고 하는 게 교육청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들은 아예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국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국가 입장에서 성과급 폐지하면 아예 성과급 안 주니까 세금 아끼고 좋은 거 아닌가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원래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보기 편하시게 2편으로 나눠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사 성과급은 얼마고 등급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럼 꾹 눌러주시고 성과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계속해서 보시죠. 감사합니다.